이더리움 또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시장 가치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좀 내용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이건 어떤 업그레이드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먼저 말씀드렸던 업그레이드 먼저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025년 초에 시작되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의 대규모 하드포크로 보시면 됐고요. 보통 이제 풀하고 임팩트라 이제 업그레이드를 이제 통합한 2단계 프로세스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장성 그리고 보안, 사용성 개선을 위한 목표가 있고요. 목적은 거래 수수료를 감소시키고 레이어 2 솔루션을 최적화시키겠다. 그러니까 워낙 지금 폴리곤이나 레이어 2들이 워낙 많아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직접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할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이어 2 솔루션에 대한 최적화고요. 검증자 효율성이 향상이 되고 데이터 관리 혁신돼서 아마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시청자분들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는 레이어 2 거래 수수료를 다운시켜서 우리가 확장해 나갈게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이번에 보통 비트코인이 뜨면 알트코인 같이 뜨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그런 게 됐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2.0 때문에 재밌는 거 현상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건 약간 이것도 팩트와 관련돼 있기도 한 건데 보통 비트코인이 뜨면 그다음에 투자자분들이 알트코인이 떠서 이좀 말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인 프로세스였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ETF 이후로 트럼프 2.0 이후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약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투자 관점 있다고 말씀했지만 옛날에는 비트코인이 뜨면 그다음엔 알트코인이 확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아까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통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은 투자 관점에서는 오늘 주제하고 약간 관련되니까 비트코인이 뜬 분들, 알트코인을 샀던 분들, 그러니까 이더를 많이 샀던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알트코인을 보다는 비트코인 더 집중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본 이더리움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에 기술적으로 치고 나가야겠다고 하는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서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우리가 생태계를 더 늘려갈게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게 약간 상호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좀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더 강화시켰던 거는 이런 또 현상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너무 대장주로서에 대한 그 시장용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이더리움도 더 이상 주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원래 이제 이 업그레이드하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좀 더 강조를 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도 이제 시장에서의 이더리움 변화가 있을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궁금한데요. 사실 이 업그레이드를 이더리움이 애초에 시작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좀 이거와 이전은 2.0 되게 오래된 원래 페이즈가 5군데 있었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POS로 넘어가는 맞아요. 거에서부터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비유하면 막 달리고 있어 차가 100km 달리고 있는데 가솔린 엔진을 전기 자동차로 바꾸는 겁니다. 굉장히 제가 비유를 좀 약간 과도한 비유긴 하지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POS로 넘어가는 그거는 제가 마치 비유하자면 달린 자동차 엔진을 바꾸는 거다. 제가 몇 번 방송에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굉장히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더리움 비텔리기 그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로드맵이 있는 상태고요. 근데 페이즈가 5개로 나눠져 있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였는데 자꾸 밀렸죠. 왜냐? 달린 자동차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엔진을 바꾸는 거예요. 엔진 바꾸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였고 그래서 이번에도 팩트라 업그레이드 하는 페이즈 중에 하나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핵심 변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계정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정 OX라고 하는 계정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것들 계정을 마치 앵커님 나는 이 XX 관련된 내가 원하는 닉네임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계정 추상화를 하고요. EIP7702라고 하는 그 스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더리움, USDC, 달리 등 다른 토큰으로 가스비가 지불 가능할 수 있는 제3자 가스비원 기능 추가돼서 계정 추상화라는 것도 강화됐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검증자 스테이킹이 한도가 증가돼서 이거는 EIP 7251입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것들이 이더 자체에서 스테이킹 한도가 32 이더에서 2048 이더로 상향이 돼서 이것들은 대규모 스테이커들한테는 효율성이 개선됐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버클트리가 도입돼서 데이터 저장
머클트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버클트리라고 해서 데이터 저장 효율성을 2배 정도 향상시켜서 블랙체인 노드를 부하 감소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레이어 2 확장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에 대해서는 블럭 용량이 2배가 증가돼서 트랜잭션 처리 속도 향상이 된다. 그리고 트랜잭션 번들링에서 EIP 이거는 3074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서명으로 복수 트랜잭션 설명 가능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기술적인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유지는 이것들에 대해서 레이어 2처럼 확장이 가능하고 많은 관련돼서 검증자라든지 사용자들이라든지 개발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더 확대하기 위한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들은 좀 자세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EIP 7702, EIP 7251, EIP 7691, EIP 3074 이것들을 이제 검색해 보시면 이것들이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 일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정 추상화, 그리고 검정 스테이킹 한도가 증가되고 버클트리가 도입되고 레이어 2 확장성 개선되고 트랜잭션 번들링이 됐다. 이렇게 크게 보면 5가지 정도가 이렇게 핵심적인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또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시기는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나 사용자들한테는 어떤 영향들을 미칠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교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좀 앞에 약간 차이점에 대한 거 말씀드렸는데 약간 이제 이게 확장성과 보안을 통합한 거예요. 네. 원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업그레이드가 확장성과 보안 확장돼서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더 그러니까 없이 이제 거래 가능한 가스비가 절감돼서 원래는 거래하려면 이더가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가스비 절감될 수 있는 부분에서 가스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의 사용자 관점에서는 볼 수 있고 디앱이라고 하죠. 일단 탈중앙화 앱에서 사용 경험이 계속 왜냐면 직접 해보시면 그 주소가 OX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마치 석비는 같은 트러스트 커넥터라고 계정 추상을 해서 마치 카카오톡에서 보내듯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옛날에 클레이튼에서 거래할 때 카카오톡 친구에서 보냈듯이 그러니까 일종의 OXX 그 보낼 때 그 주소를 다 복사를 하거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카카오톡 친구처럼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은 디앱 사용 경험이 개선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계정 추상화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 관점에서는 사용자 경험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검증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태킹 보상이 증가되고 유연한 출금 옵션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더를 원래 32였다가 2048로 이렇게 늘어나서 참여 유인 확대가 될 수 있고 개발자는 EVM 개선을 통해서 스마트 계약에 대한 실행 비용이 30% 감소. 왜냐면 개발자들은 맨날 너무 가스비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어쨌든 스마트 계약 실행 비용이 30%가 감소돼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인 일반 사용자, 검증자, 개발자 이렇게 3가지 측면에서는 이렇게 좀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그레이드 되면은 우리가 이더리움은 원래 우리 알트코인 대장이잖아. 근데 거기서 더 치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영향 그리고 여러 가지 폴리곤 아발란치 이런 거 시장이 지금 난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들이 이쪽 이더리움에서도 좀 더 가속화를 하는 관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더리움 킬러 코인들이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거는 뭐 속도나 이제 수수료 측면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가스피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더리움 재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밸런스가 좀 맞춰지긴 했나요? 지금 현재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교수님? 그러니까 좀 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아직까지는 이게 워낙 네. 방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제가 벌써 한 4년, 5년 전에 그렇죠. 몇 년 페이즈 됐죠. 5로 나눌 거야 해서 계속 딜레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제 관점 포인트가 이게 딜레이를 안 시켜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느냐의 포인트인데 이게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될 거거든요. 어쨌든 대단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달린 자동차 엔진을 바꾸는 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어쨌든 실행해 나간다. 그건 또 이런 업그레이드가 계속 발표된다고 하는 건 어쨌든 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런 거 많았죠. 옛날에 ICO면 돈만 받고 일 안 하고 그럼요. 네. 투자만 받고 개발 안 하고 그런 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더리움은 실행해 나간다. 그것들은 뭐 재단도 그렇고 개발자 생태계도 그렇고 그런 걸 실제 엑시큐션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또 대단한 일이라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근데 너무 지금은 시장의 중심이 너무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죠. 비트코인 네. 중심이고 다른 EVM 계열의 다른 경쟁자들 많이 활발히 움직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이 그래서 아마 그것도 아마 투자자들 관점에서는 아마 아까 저는 뭐 가격 쪽은 관여를 안 합니다만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이 기술적인 면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재단 쪽에서 이더리움을 계속 이제 매도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사실 나와요. 근데 이더리움 측에서는 뭐 개발비를 위해서 매도를 하는 거다. 그 맥락에 관해서는 동의를 좀 하실까요, 교수님? 사실은 뭐 개발자 비싸잖아요. 네. 월급 주고 뭐 그러려면 아까 뭐 개발자 월급을 이더리움 주는 줄 모르겠지만 아마 그렇게 아마 일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은 약간 이 재단에서는 그거를 이게 이퀄티 투자처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갖고 있는 걸 팔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음. 이제 개발해야 되고 그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하게 뭐 재단이 욕심을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일단 운영을 위해서 쓴다고 하면 그것들을 투명하게 발표한다고 하면 그거는 진행할 수밖에 없겠죠. 뭐 다른 동의를 하신다. 구탈린이 네. 개인 갖고 있는 뭐 이렇게 자산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재단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포인트는 그걸 투명성 있게 해야죠. 우리가 난 이런 개발 내에 이렇게 쓰는 건이라는 게 투명하게 발표한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 전제 하에는 이해가 된다고 제 의견이고요. 네. 개인적 의견인데 근데 그게 재단이 게 그런 정확한 개발에 대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재단의 욕심이라든지 다른 이유라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과의 비교점들도 좀 보고 싶습니다. 사실 원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이 나왔을 때 사실 지금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뭐 가치 저장 혹은 가치를 교환하는 수단으로 많이 쓰이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좀 도입을 하기도 했잖아요. 그럼 이런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치적인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원래 본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일렉트론 캐시에서부터 시작했었던 거였고 이더리움은 그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월드 컴퓨터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실제 모든 자산도 그냥 송금 수신만 하는 게 아니라 월드 컴퓨터 모든 자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자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월드 컴퓨터 개념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비전에 대한 것들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업그레이드 반영인데 근데 재밌는 거는 뭐 비트코인 자체도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비트코인에서 뭐 NFT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생태계가 또 확장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는 이제 월드 컴퓨터라고 하는 그 비전 자체는 이 과정 중에서 봤을 때는 근데 2.0은 다 확실히 자리 잡았잖아요, 이더리움이.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샌드위치 이론처럼 제가 갑자기 뛰어오른 건데 비트코인의 세력과 다른 아발란체나 EVM 계열이 있는 사이에서 약간 샌드위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런 것처럼 약간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근데 비트코인이 워낙 갖고 있는 그 위상화에서 이더리움이 갖고 있었던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실제 뭐 튜링 컴플리트한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많이 쓸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는 분명히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이 생태계가 중간에서 약간 샌드위치처럼 느껴진다? 그거는 아마 투자자들도 일부 느끼실 것 같고 개발자분들은 EVM은 뭐 에코는 확장된 건 맞는데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그게 좀 고민일 수 있어서 그 고민의 한 결과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나는 것 같아요.